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만권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요즘 이제 뭐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요즘 이게 데이터의 중요성이 워낙 하니까 기업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뭐 굉장히 진부한 말이지만 데이터가 오일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빨리빨리 활용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 보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아직까지 기업의 많은 기업들이 50% 이상이 테이프로 백업 소산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 왜 그러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국 베리타스의 김동원 부장님과 얘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리타스의 김동원입니다. 부장님, 네. 지금 뭐 댓글창에도 네. 토카주원들도 저 아직도 이제 테이프 써요. 많은 예. 분들 그러시는데 네네. 지금 대략 한 몇 프로가, 기업들 한 몇 프로가 아직도 테이프 소산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느낌에. 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미팅에 해본 고객분들을 보면 한 70%에서 80%는 아직도 테이프. 아직도? 예. 야, 아니, 왜,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일단은 거의 테이프이 최종 장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고객분들이 백업 스토리지 장비,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많이 고도화를 하지만 테이프 장비들은 그냥 이제 아직 호환은 되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쓰고 있고, 네. 그리고 테이프 장비는 그냥 쭉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도화 부분들을 좀 고객분들이 좀 되게 많이 미루고 네. 예, 천천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 베리타스에서 네. 토카티 네. 계속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네. 아니 왜 이걸 왜 지금 왜 또 하지? 네. 왜 아직도 여전히 그렇구나. 아, 네.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에게 많이 얘기 드리고 하지만 막상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고객 내부에서 준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한 지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IT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잡고 하는 부분들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네. 뭐 TCM에서는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뭐 디스크 백업 장치 저희가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장비로 했을 경우에 더 싸게, 예, 더 저렴한 가격으로 TCO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발표보도록 할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베리타스의 김동원입니다. 예, 금일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랜섬웨어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랜섬웨어에 관련된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내 IT 경영진을 통해서 한 2,700명 가량의 경영진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을 해본 결과, 이거는 네. 그 베리타스가 네네. 직접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한국 IT 기업들 대상으로? 네네. 따로 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대략 평균적으로 6회 정도의 이제 공격이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 중에 한 70% 정도, 60 몇 프로에 대한 기업의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었고, 혹은 받아서 이제 네.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었던 이제 내용들이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큰 기업일수록 5,000명 이상에 되는 기업에 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네. 64%의 기업이 어쨌든 뭔가 어느 네. 형태가 지불을 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불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만약에 감염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복구해서 업무를 정상화를 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이 안 된 기업들은 결국은 해커의 돈을 지불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 정도 예. 비율로 지불하니까 계속해서 랜섬웨어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해커들은 악의적인 네. 랜섬웨어를 더 만들고 배포를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웨비나 지금 이걸 보면서 네.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IT 경영진분들은 네. 이러한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 방안, 그러니까 뭐 보안적인 측면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적인 측면으로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복원해서 시스템을 금방 가동할 수 있는 네네. 방안까지 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공격이
직원 5천 명 이상 대기업이 61%잖아요, 비중이.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도 한 42%뭐 되는데도 네. 저 비중인데도 64%가 지불한다는 거 보면 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아직 이런 데이터에 대한 장기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가 네네. 많이 안 돼 있는데도 꽤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예. 아무리 체계가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보통 보안적으로 얘기했을 때 랜섬웨어를 100% 막을 수 있는 그 보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 대기업에서도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네. 예,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가 몇 번 소개는 시켜드렸을 거예요. 아마 토크IT에서도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 콘티 랜섬웨어라고 해서 백업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백업을 타겟으로 하는 랜섬웨어로 이제 콘티 랜섬웨어가 이제 요새 더 핫하게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안 세미나 관련돼서 보안 세미나에 참석해서 보안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그 지금 현재 유행하는 랜섬웨어 중에 2위가 이 콘티 랜섬웨어라고 하고, 이 콘티 랜섬웨어는 그 시스템 감염할 뿐만 아니라 백업까지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감염이 될 경우에 이제 그 데이터 손상뿐 아니라 이제 네. 백업본을 이용해서 복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백업까지 네. 같이 이제 오염을 감염시키는데 그 맞습니다. 백업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 안에 있는 백업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는 별도로 분리된 이제 환경으로 네트워크 이제 소산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웜 기능을 통해서 악의적인 그 데이터 삭제를 막을 수 있도록 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 랜섬웨어 요새 가장 핫한 것이 2위가 콘티라고 그랬는데 네, 네. 1위는 뭐예요? 랜섬웨어 요새 가장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콘티 랜섬웨어를 얘기를 네네. 드리다 보니까 네네네네. 콘티 랜섬웨어에 관련돼서 이게 백업 좀 얼마나 네네네. 예, 그거를 좀 확인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1위까지는 제가 네네네. 예, 미처 알겠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네네네. 예. 다음에는 한번 1위까지 오케이. 해서 네네. 얘기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될 5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랜섬웨어는 계속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이제 해커가 이제 수익으로 얻다 보니까 공격이 계속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업체에서 아무리 이제 최신에 유행하는 그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책을 내놔도 결국은 공격은 더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해커뿐만 아니라 다른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랜섬웨어를 그냥 이제 한번 테스트로 전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 키를 주는, 그렇게 이제 실력 낮은 해커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만약에 그런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복구할 방안을 이제 예. 기왕 걸리려면 고소한테 걸리면 좋겠다. 그렇죠. 비용적으로 지불을 하더라도 네, 복구를 네.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러한 실력이 낮은 해커들한테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이 데이터를 복구를 또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꼭 필요하고 네, 예, 네.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보다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 탈취 및 혹은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서 기업의 손실을 일으키는 게 이제 랜섬웨어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표적을 통해서, 시스템 다운을 통해서 이제 그 해커는 이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스템들은 그 온프레미스에 가지고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환경까지도 모든 게 다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모두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제 이러한 랜섬웨어의 공격에 감염되었을 때 시스템을 안전적으로 데이터를 복원해서 예, 시스템을 빨리 가동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법칙들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일 법칙이라고 해서 이 법칙도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백업 데이터는 세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2개의 다른 이제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되고,
다른 사이트, 다른 독립된 사이트에 한 벌에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3.1 법칙으로 고객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본에 이제 얘기 드릴 부분에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다른 미디어 장치, 그러니까 세 가지 백업본 중에 마지막, 라스트가 되는 이제 그 백업본에 대한 다른 미디어 장치,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온프레미스에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효율적인 장기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기존의 고객분들은 뭘 쓰고 있었냐? 뭐 앞서 이제 처음부터 얘기 드렸다시피 PTL을 쓰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PTL을 쓰는데 뭐가 불편하고 뭐가 단점이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그러니까 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TL 같은 경우는 이제 PTL 테이블 여러 번 쓰다 보면은 결국 테이블은 불량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객분들은 장기 보관 데이터를 두 벌에 대한 카피본을 별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 두 벌을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테이프 장치도 언젠가는 물리적인 이제, 방어가.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상은 장기 보관, 특히 뭐 10년 이상 되는 연구 보관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은 테이프로 대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 향후의 이 대비책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쓸 경우에는 테이프의 호환성들이 그 LTO 버전들이 이제 자꾸 발전하다 보면 지금 이제 9, 10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단계 이상의 테이프들을 읽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 테이프 장비들은 LTO 한 6, 7? 뭐 최신에 많이 도입했으면 8 정도까지 많이 쓰고는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LTO 4나 5를 썼던 고객분들이 LTO 8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데이터를 옮길 방법이 없는 거죠. 두 단계. 두 단계 거쳐야 되니까 데이터를 읽어 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복구에 제약 사항이 있고 그러면 별도의 뭐 중간에 LTO6 드라이브를 사가지고 거기서 읽어 드린 다음에 그거를 또 가져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장기 보관 데이터들을 영원히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디스크 백업 장치, 즉 어플라이언스 장치에 백업을 한 데이터들을 테이프로 이제 카피를 하려면 전체 데이터를 다 카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 중복 제거된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풀어서 테이프에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았던 고객사 분들 중에서는 한 100테라 오라클 DB가 있었는데 그거를 테이프로 내리는데 테이프 드라이브를 막 20개 붙이고 해도 한 하루 이상 걸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반대로 백업에도 성능에 영향도 미치게 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거를 굳이 왜 다 풀어서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인가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PTL에서 전환한 고객사분이 얘기할 내용들은 그쪽은 이제 다른 이제 IT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전산 센터에 상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프 장치들은 알다시피 드라이브나 테이프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면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제일 큰 장비들은 막 16개의 그 렉 상면을 사용하고 뭐 16개, 32개의 렉 상면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 지출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렉 상면을 하나로 줄인다든지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서 그런 렉 사용을 안 하는 방안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TCO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TCO가 증가되는 부분이 엄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백업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뭐 PTL 같은 경우는 PTL이 맨 처음 언제 나온 겁니까? 저게 벌써 30년 넘었죠. 그렇죠. 30년 넘었죠. 훨씬 더 메인프레임 때부터 그러니까요. 있던 거니까요. 50년?
근데 결국은 이 PTL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이유는 장기 보관 데이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화되는 뭐 VTL 장비,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 이제 해서 진화를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 보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그 디스크 백업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디스크 백업 장치가 좀 그래도 PTL 대비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테이프에 장기 보관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고가가 아닌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클라우드 내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면 저가의 스토리지 환경 구성으로 인해서 이제 그 테이프를 대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업 시장이 점차 PTL이 아예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1차 백업들은 디스크 백업 장치, 어플라이언스 장치에다 저장을 하고 2차 백업으로는 이제 장기 보관용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네네. 사용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또 뭐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 온프리미스에도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여러 벤더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베리타스 경우는 이제 그 백업에 최적화된 넷 백업에 최적화된 별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네네. 그거를 이제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장기 보관의 이제 백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드리는 거는 이제 그 고객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는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온프레미스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인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장기 보관 데이터 및 데이터 소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저건 이제 그 온프리미스에 네, 맞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고 예, 맞습니다.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는 예. 그 베리타스가 운영하는 백업에서 사스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백업 애저 쓰고 저기에 대한 기반되는 거는 이제 MS 애저나 이제 AWS 상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예, 그거를 대신에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그 인프라 환경만 다 메이지드 이제, 서비스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는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백업 1차 저거를 이제 그냥 MS 애저나 AWS에다가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소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소산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 베리타스가 직접 같이 다 서비스 해주는 메인 서비스고. 네, 맞습니다. 난 메인 서비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내가 할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를 많이 써봤던 분들이면은 금방 구성은 하지만 결국 뒤에 백업 구성들은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아키텍처를 만든다든지 이거에 대한 구성 부분들이 이제 배보다 하는 데 벽급이 더 있어서 커질 수 있다. 예,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의해서 이제 비용이 청구되는 부분들이 보통 뭐 그 스토리지 사용량 그리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그쵸. 그 돈들 그러한 돈들이 다 별도로 발생이 돼서 비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없고 그 부분들은 이제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제공하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는 그래도 장기 보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액티브 환경의 HA 클러스터 환경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연결된 스토리지 또한 그 이중화되어서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저장들을 뭐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 혹은 뭐 NFS나 CIFS 형태 뿐만 아니라 넷백업의 그 중복 제거 풀인 MSDP 풀까지 구성을 할 수 있어서 그 환경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넷백업의 장기 보관 혹은 백업 이그젝 장기 보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볼트에 대한 데이터 보관용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했을 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효과 부분들은 장기 보관 데이터 아까 특히 PTL에서 뭐 이제 단점들 여러 개 나왔었잖아요. 뭐 테이프이 손상된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테이프로 내리는데 데이터가 다 풀린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한 부분들이 없이 얘는 이제 그 넷백업과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저장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데도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정적으로 디스크 레이드 6 구성을 통해서 디스크 기반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제 미디어가 불령이 나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막아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 XS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네. 테이프하고 비교하신 거잖아요. 네. 테이프 말고 우리가 우리 억세스 어플라이언스 말고 네.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 쓸래 그냥. 네네. 그냥 그거하고 비교해 주신다면. 그거 쓰는 그거랑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거 이제 저희가 넷백업이 이제 여러 벤더사들을 이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벤더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가능은 하지만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중복 제거해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그 이거를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서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게이트웨이 서버, 뭐 캐시 영역을 저장하는 서버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 없이 그냥 바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랑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구성해서 간단해지고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타사 오브젝트 스토리지 대비 더 장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HA 동작을 하는 거 보면은 내부 인터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상호 HA 구성, 그 핫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HA 상태를 확인하고 그 스토리지 쉘프로는 각각 다 이중화돼서 연결이 된 상태로 이제 HA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러 노드의 이제 하드웨어 스펙들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 저희가 랜섬웨어 대비하기 위해서 꼭 얘기를 드리는 부분, SDCS, 그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가 내부적으로 탑재되어서 침입 탐지 및 침입 차단을 해주는 부분들이 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어서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책을 별도로 세울 필요 없이 백업 장치는 다 모든 그 보안적인 측면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의 이제 하드웨어 규모를 보시면 이제 장기 보관용이다 보니까 데이터 용량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가 255테라 단위고 이제 크게 간다면 636테라 단위로 증설이 가능하고 그러한 상태로 이제 최대 2.5페타까지 구성을 해서 이제 고객에 대한 장기 보관 데이터들을 영구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프과 그러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간에 이제 상호 간에 비교를 해보면 앞서 이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그 성능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PTL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LTO6 같은 경우는 시간당 0.68 그리고 LTO7 같은 경우는 시간당 1테라 가량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구성이고 그러면 드라이브를 뭐 20개, 30개 꽂아야지 이제 뭐 20테라, 30테라의 성능이 나올 수 있는데 XS 3350은 기본적으로 21테라 이상의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저장을 하다 보니까 중복 제거까지 그 고려를 하면은 100테라 이상의 성능까지 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능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에서도 이제 그 PTL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를 이제 테이프로 다 써야 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전송을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게 되는 거죠. 소산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고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도 테이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유실이 발생되고 테이프 미디어가 손상되는 부분들을 디스크의 레이드 구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상면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테이블에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저희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도입한 사례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국내에서도 드리고자 지금 합니다. 이렇게들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아직 PTL을 쓰고 있는 7, 80%를 제외한 20, 30% 고객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거의 빵프로였어요. 네. 그랬던 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엄청 늘은 거네. 네. 빵프로에서 이러면 엄청 늘은 거네.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 썼고 한 2, 3년은 그렇고 한 5년 전 대비는 진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네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네. 신뢰도가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 그죠? 맞습니다. 네. 오히려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측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분은 이제 운영 DB 쪽이나 혹은 나머지에 대한 통합 백업 부분들을 이제 별도 DR에 소산을 하게 되는데 그 소산 부분에 대한 저장소를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영 센터에서는 이제 그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에 보호하고 그 DR에서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 보관한, 그래서 투카피를 보관한 사례고요. 그래서 다음 고객사는 이제 총 4카피를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사예요. 그래서 뭐 그 A 도메인, B 도메인, 별도의 도메인으로 나눠진 주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다가도 저장을 그 주센터에서도 하고 그 데이터를 DR에서 보내고 DR에도 이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까지 저장하는 네 벌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여긴 도대체 예. 뭐야, 기업 명은 밝히지 말고 네네. 도대체 어떤 인더스트리입니까? 카드사. 카드사. 예, 고객 데이터나 뭐 그럴만하다. 카드, 예, 그럴만하네. 그 중요한 데이터들이 워낙 많다 그렇네요, 보니까 그렇네요. 특히 그러니까 아직도 PTL을 사용하는 고객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분들이 금융권 고객사세요. 예, 그래서 돈이 관련된 것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융 고객사일수록 오히려 PTL보다 더 안정성이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네네. 금융 고객사분들한테 이러한 소개를 했을 때 가장 좀 되게 귀담아 들으시고 좀 피드백도 좋으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융권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금융권에 이제 PTL을 못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고객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 금융관리 금관원. 네, 금감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테이블로 데이터를 장기 보관해야 된다. 그렇게 고객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아직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로. 근데 저희가 이제 금감원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무조건 테이블일 필요는 없고 다른 미디어 장치에 다른 그 사이트에만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금융 담당자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꼭 PTL을 사용할 필요 없다. 오히려 단점이 많고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장기 보관 데이터들을 복구를 못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소개시켜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장기 보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 보관 데이터. 애저 서비스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사스 서비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는 이제 넷백업에서 다 저희 베리타스에서 이 그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 베리타스에서 모든 걸 제공하는 게 이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입니다. 그래서 베리타스에서 이걸 직접 관리하고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환경, 저희가 흔히 이제 그럼 이거는 네. 빌링도 내가 애저나 AWS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베리타스한테 빌링을 네, 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저희 쪽이랑 빌링을 하는 거고, 예, 그러한 부분으로서도 TCO적인 관점에서 장점 부분들도 오케이. 예, 다음 네네. 장에 좀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무제한으로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드리고 그 클라우드 안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저기서 보면 직접 관리한다 하셔서 맨 마지막 네. 항목이 예측 가능한 비용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측 가능한 비용이라는 게. 기존에 그냥 만약에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소산을 한다면 네. 거기에 그 소산에 포함되는 비용들이 여러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스토리지 사용하는 비용이 그래요? 발생될 거고 거기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트래픽,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관련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관리를 해주는 중간에 업체,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각각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매번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냈냐, 얼마나 네, 이제 네. 가져왔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다 제공을 해드리고 네트워크 관련돼서도 따로의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도 네,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저희는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비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그러면 최대한 그 고객 그 상황에서 위험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독립된 환경, 에어갭 환경을 통해서 위험 감소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그 스토리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제한 확장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아까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러한 뭐 별도로 숨겨진 비용들에 네네네.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TCO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복원들을 하는 거를 저희 이제 백업의 전문 기업인 베리타스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복원에 대한 부분들도 자동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장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랜섬웨어 대비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이 뭔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를 갖다 놓음으로 있어서 별도 에어갭 환경으로 랜섬웨어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베리타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보호해 드리니까 안정적으로 확실한 데이터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만약에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별도로 도입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결국 백업에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클라우드 관리하는 주체가 분산돼서 이제 지원 환경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단순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도 단순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뭐 비용적으로도 예측 가능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 가능한 비용에 대한 이제 세부 항목적으로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지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이란 게 이제 결국 네트워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 뭐 기술 지원을 받는 뭐 비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각각 있는데 그러한 비용이 그 저희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모든 비용이 포함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러면 클라우드 상에 이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바와 같이 뭐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만들고 거기에 그 버킷을 만들고 뭐 권한 할당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각각 발생되고 총 13개에 대한 네네네. 과정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이 직접 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을 저희는 한 두세 단계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클라우드 환경의 계정 정보만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베리타스가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복잡한 것을 되게 간편하게 하면서도 네, 전체 이제 운영 비용은 더 네. 감소시켜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관련돼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상에서도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혹시라도 모를 온프레미스 사고에 클라우드 상에서 복원해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직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그래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검토도 많이 해보시고 도입도 많이 해봤지만 아직 클라우드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고객사분들도 여전히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고객사분들의 이제 클라우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베리타스에서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백업 서비스로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을 쉽게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저장소가 필요할 때 특히 뭐 AWS나 MS 애저 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같이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결국 고객분들이 그 AWS도 만들어야 되고 그 MS 애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그 환경들을 저희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에서 고객이 선택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TL의 단점들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감사나 그러한 부분들, 특히 데이터 보호를 뭐 영구 보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특히 백업 고도화. 옛날에 노후된 PTL을 쓰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도화를 최신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한 측면으로서도 이제 고도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만약 저희 시청하시는 분 기업이 네. 지금 PTL 쓰고 있어요. 네네. 근데 오늘 이 얘기 듣고 네. 그래? 우리 소산 장기 보관 애저 서비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거 해야겠다 네네. 하면 지금 이미 PTL 있잖아요, 데이터가. 네. 저걸 이제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계약도 해야 되고, 네네. 전시 셋업도 해야 되고. 네. 한 기간은 얼마 보통 잡으면 될까요? 물론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대략.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그래도 만약에 고객의 그 PTL 데이터가 한 10테라 정도 된다면 한 달 정도면 한달 정도? 다 옮기지 않을까. 물론 이제 큰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100테라가 넘어가고 그러면 네.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예, 어.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반대로 이제 못 오시는 고객분들이 테이프에서 못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은 케이스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아직 테이프에 남아 있어서 그거를 옮겨오는 게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근데 지금에 안 하면 나중에는 더 그 데이터들은 늘어날 거고 종속이 될 거고 오케이. 그런 그럼 이제 부분으로서, 어쨌든 그 데이터가 네. 테이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들을 클라우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옮길 때? 1차적으로는 이제 중간에 저희 넷백업 저장소에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에 한번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온프리미스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거를 클라우드로 클라우드로 보내는 구조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PTL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백업 애저 서비스 기반으로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으로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고, 이 두 개를 혼용해서 같이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객 유즈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기업이 이제 온프리미스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예요. 그럼 온프리미스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온프리미스 액세스에다 하고, 맞습니다. 퍼블릭에 있는 것은 저기 뭐 이런 넷백업 저걸로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린 다 온프리미스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그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안들은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넷백업을 별도로 설정한 다음에 그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로 소산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장기 보관용으로 소산하는 그렇죠. 구성으로 보시면 그렇겠네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든 리커버리 볼트든 결국 저희가 앞서 얘기 드린 뭐 콘티넨서웨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웜 기능이 필요한데요. 그 웜 기능들을 저희는 이 두 개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냥 가볍게 넷백업 UI 화면에서 바로 설정만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안의 완벽한 방안을 이제 고객분들은 제공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온프레미스 환경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기존의 고객분들이 장기 보관용으로 사용하시는 PTL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를 장기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퍼블릭 기반에 대한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5페타 정도지만 여러 대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여러 대 붙여서 무제한 할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리커버리 볼트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무제한 확장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베리타스에서 직접 관리하고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손쉽게 장기 보관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고객분들이 다양한 선택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온프레미스에 있을래 혹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래, 그러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도 있습니까? 이런 기업도 뭐냐면 현재 이제 뭐 PTL 쓰고 있어요. 과거권 PTL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100테라도 오래되니까 귀찮고 그냥 하고, 근데 올해부터 발생되는 소산해야 될 데이터는
뭐 저 넷백업 리커버리건 아니면 네. 온프리미스 억세스 어플라이언스건 네. 올해부터 발생된 소산 데이터는 저기다 하겠다. 네. 그렇게 한 데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이블 또 넷백 어플라이언스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내려면은 그거에 대한 공수도 좀 많이 들고 네네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네트워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일단 없지만 예, 그러한 작업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이제 장기 보관 데이터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1년 뭐 3년, 그렇죠, 5년 그렇죠. 있다라고 하면 계속 발생되니까 네. 그거는 5년 이상에 대한 데이터만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나 리커버리 볼트로 가져오고 3년까지는 이 PTL을 그냥 놔두기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시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또 특히 이제 요 백업 소산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여러분들 뭐 금방 또 체험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네, 쉽게. 맞습니다. 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만약에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30일 구성을 해드려서 30일 정도 이제 쓰실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문의해 주시면은 네. 언제든지 제공. 원하신 분들은 설문조사에 그런 것도 요청하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호수님께서는 KTDS의 백업 애저 서비스는 베리타스 걸 쓰지만 베리타스 직접 계약하는 거 아니고 KTDS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죠? 네, 맞습니다. 꼭 그러한 거는 아니고 KTDS랑 저희랑 같이 컨택해서 같이 진행을 해도 되고요. 네네. 그러한 이제 이 서비스 관련된 계약 부분들은 별도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네. 자, 윤성호님, 회사가 만약 M&A 직면에 있다고 했을 때 베리타스의 솔루션이 M&A로 인한 국제적인 법률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M&A 상황이 어떠한 경우가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간 오늘 발표 내용과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감사 자료 같은 것들을 백업본을 이용해서도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별도로 뭐 아마 얘기를 몇 번 드렸을 거예요. 머지원이라고 해서 그 담당자들이 뭐 주고받은 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채팅 기록들에 대한 내용들을 뭐 사용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베리타스 코리아 또 전문가분께서 개별적인 답글도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네.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무기님께서는 넷백업 리커버를 사용하면 기존 계약업체와 바로 해지 가능하다면 비용 절감 등 안정성까지 지원하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경쟁이 뛰어난 제품이네요.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윤성원님께서는 미디어 회사인 경우는 기존의 PTL을 사용할 경우 오프라인 상태가 된 경우에는 백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혹시 베리타스 억세스 어플라이언스와 넷백업을 사용하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백업이 가능하고 그 정확성을 지킬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PTL을 사용할 경우 오프라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비가 그러니까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나 넷백업을 사용하면 오프라인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 이제 어떤 게 오프라인 상태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제 그거는 좀 힘들지만 만약에 서비스가 오프라인 상태이고 뭐 저희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랑 넷백업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 백업은 무조건 가능한 거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정확성은 지킬 수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전영준님, 백업 데이터에 갑작스러운 용량 증가로 인해 관리자에게 알림이 와서 관리자가 랜섬웨어 감염을 의심하게 됐을 때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생성된 백업 데이터에 대해 멀리어 검사를 할 수가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신 버전에서 그 백업 데이터를 스캔해서 그 안에 백업 데이터에 멀리어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기능들이 넷백업 10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분들이 백업 된 데이터를 통해서 뭐 백업 데이터가 정상적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명환님, 데이터의 신뢰성, 보안, 안정성 등이 가장 중요한데 외부 해킹, 장애, 정정 등으로 인한 데이터 오염, 손실을 방지를 위해 베리타스에서는 백업 외에 다른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희가 대응해드리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보안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보안적으로 앞에 뭐 방화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백업의 그 보안 정책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내용들로 해서 그 보안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방안을 통해서 제공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정규영님, 즉시 복구 기능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요? 즉시 복구 기능은, 그러니까 즉시 복구 기능은 이제 가상 환경이나 혹은 뭐 오라클 환경에 대해서 즉시 복구 기능들을 저희가 넷백업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환경들은 고객이 이제 어떠한 환경에 대한 즉시 복구 기능에 따라서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모님,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에 대한 기본적인 EOS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출시될 때는 뭐 당연히 EOS가 안 나오고 향후에 엔드 오브 세일즈 된 다음에 EOSL까지 되는데, 엔드 오브 세일즈 기간은 못해도 한 7년 이상 보통 네네. 가져가고요. 예. 기존의 제품들도 EOS까지, 그러니까 EOS는 한 7년 정도, EOSL은 한 12년, 10년 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님, OS 백업은 별도의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는지요? 그 OS 백업 같은 경우는 저희 넷백업에서도 뭐 BMR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혹은 저희가 예전부터 아마 제공을 해드리는, 고객분들이 아시는 제품일 텐데 SSR, 뭐 지금 VSR로 불리는 네. 시스템 리커버리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용배님, 7년 이상의 롱텀 장기 보관 시 백업 데이터에 대한 개런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 7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러면 7년 이상 된 그 테이프에 대한 개런티가 과연 100% 될 수 있냐? 네. 그걸 아무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거를 저희 그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나 리커버리 볼트 상에 저장을 하면은, 이거는 디스크 기반 장치이기 때문에 100% 복구를 할 수 있도록 100% 그 제공을 오케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개런티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윤성호님, 랜섬웨어 공격에서 안전한 장기 보관 방안은 온프리미스에서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가 답이고 클라우드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리커버리 볼트가 답인 것 같은데, 그럼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와 볼트 간 데이는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해 각각 일부를 가지고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거 윤성호님은 저희 네. 거 정말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은 약간 좀 이제 별도로 논해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액세스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그 데이터를 넷백 어플라이언스 놓은 다음에 온프레미스 상에서는 장기 보관을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로 놓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는 뭐 3차 데이터로 리커버리블 볼트로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은 가능하신 거죠. 네. 이민수님, 중복 제거를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넷백업 MSDP 통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이거는 통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이거는 뭐 약간 좀 질문이 네. 약간 달라진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복 제거 기능을 그 넷백업 MSDP를 통해서 중복 제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영진님, 오늘 세미나 중에도 PTL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PTL을 사용하는 곳에 근무 중입니다. PTL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시니까 PTL 관련해서 베리타스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PTL 관련 베리타스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PTL이 완전히 없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 미만으로 네. 떨어진 데가 한 몇 년 뒤라고 보세요. 50% 지금 7, 80%였잖아요. 지금 네. 50% 미만으로 가는 게 한 몇 년 뒤로 예측하세요? 한 5년에서 7년? 5년, 7년? 예. 지금 점차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 지금 이렇게 익스포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빵에서.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는 PTL은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엄연한 단점들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단점들이 있잖아요. 뭐 손상된다든지 혹은 호환이 안 된다든지 네네. 그러한 네. 부분 때문에 네. 이제 베리타스는 그러한 부분들을 대체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와 리커버리 알겠습니다. 볼트를 얘기를 드리는 네. 거죠. 예. 문중님은 베리타스 고객 중에서 이런 랜섬웨어 어택에 그 베리타스로 인해 가지고 가장 효과본 뭐 그런 사례 같은 거 뭐 있으면 혹시 뭐 이게 뭐 실명을 드려야 할 말 수는 하지 말고 없잖아요. 그냥, 네, 예. 그냥 업종이나 뭐 그냥 예. 뭐 하는 회사인지 뭐 그런 회사명 밝히지 말고. 네네. 그냥 뭐 제약사 음. 뭐 몇 군데가 있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특정 한 군데만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 다양한 고객사에서 네. 이제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쓰고 계시는 고객사 분들이 네. 이제 걸려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 복원을 해드린 사례들이 몇 군데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저희를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예, 오히려 저희는 물론 그거 안 좋은 거기 평생 고객 얘기지만, 되겠다. 평생 고객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을 해드리면 오히려 고객분들은 또 진짜 믿을만하고 이제 네. 저희를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 대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고객분들이 계시죠.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긴 어렵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제이츠님, 물리적인 망분리 환경에서도 백업 솔루션을 별도로 구축해야 할까요? 네. 물리적인 망분리 환경에서도 백업 솔루션은 당연히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물리적으로 망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랜섬웨어와 논외로 치더라도 시스템은 언제든지 장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 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물리적으로 아무리 망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랜섬웨어가 침입이 안 된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망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이 네트워크는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침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효숙님, 예산 집행 부서에서 백업은 공격자를 탐지하고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과 다른 영역이라면서 백업 솔루션은 보안 부서에서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보안 위협을 탐지해서 리포팅하거나 감염된 영역만 격리하고 감염된 일시나 감염된 악성 코드 정보 등을 분석해주는 기능이 없을까요? 경영팀의 논리인 백업은 보안이고 백업은 보험이고 보안은 비보험이다 라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안은 비보험인 이유는 보안은 뚫리는 즉시 이제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장애가 나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경우 네. 만약에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안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네네. 보통 보안은 앞단에 막을 부분들만 고민을 하시지 그 밑단에 나 혹시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보안 담당자가 너 100%다 막을 수 있어? 그걸 100% 확신하는 그 보안 담당자는 없는 거죠. 어느 보안 업체가 됐던. 네네네. 그러한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백업은 보험인데 보험인 부분을 잘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만약에 보안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바로 발생되지만 백업은 뭐 당장 문제가 없으면 말아야지.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면, 그러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다면, 그러면 결국에 아까 앞서 드렸다시피 뭐 64%가량의 그 고객사분들이 해커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꼭 보험도 네. 종류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자동차 모으는데 자동차 모으면 안 될 거야? 맞습니다. 네. 그거야 뭐 무모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필수 같은 보험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어찌 보면 보험인 맞는데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네. 자, 김명환님은 아까 이제 그 뭐 코티나 랜섬웨어 네, 네. 이동하는 그거 이제 백업도 감염시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뭐 베리타스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백업도 감염된다는데. 앞서 그거 설명한 장표에 이제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별도로 독립된 환경.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운영 환경과 별도의 독립된 다른 사이트 환경, 에어갭 네. 환경을 구성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해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웜 기능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네. 못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영주님 코멘트입니다. 전 테이프가 디스크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크는 더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백업과 복구를,
테이프는 얼핏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엄청나게 싸고 스케일러비트한 면에서도 좋은 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베리타스는 병립이 아닌 대치가 목표인지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관점에서 보는 건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PTL을 대비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인 네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PTL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이 장기 보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렴한 오브젝트 네네. 스토리지에다 저장함으로써 테이프 대비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가격으로 더 데이터는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병립보다는 이제 고객분들에게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인주님, 베리타스 바스와 백업 애저 서비스와 베리타스 어플라이언스 중 랜섬웨어 대응 관련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플라이언스가 더 이제 보안 정책들이 뭐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를 통해서 침입 탐지나 차단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백업 애저 서비스라는 건 리커버리 볼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리커버리 볼트는 결국 이거는 퍼블릭 안에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외부로 네트워크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비를 했을 때는 어플라이언스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일규님, 베리타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과 어떤 협업 모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많은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로 이전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백업 측면에서는 어떤 환경 변화 선택 옵션이 있을까요? 네, 저희 베리타스는 글로벌 벤더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랑 많은 이제 상호 그 협력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MS, Azure, AWS, GCP 뭐 그런 이제 네네. 다양한 클라우드사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넷백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네.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백업 스토리지로는 뭐 블럭 스토리지도 가능하고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가능하고 뭐 이제 아카이빙 스토리지까지 다 가능하도록 네네. 협력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한나님, 백업 구성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컨트롤 주체는 어떻게 변화해 나가나요? 메인 주체가 문제가 생기면 서브가 이어나가는 방식인지요? 요 부분은 그러니까 백업에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뭐 서버가 있고 백업 소프트웨어가 있고 저장소가 있고. 근데 저희 베리타스는 이거를 한 번에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러한 백업 서비스들은 한 번에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별도로 분리가 되었다면 저희가 네. 1차적으로는 백업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뭐 그다음 하드웨어를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심사님, 오늘 토크IT의 모든 웨비나는요, 여러분 토크IT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토크IT 유튜브에 토크IT 치시면 나오거든요. 토크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뭐 몇 년치 다 있으니까 뭐 편집된 거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김현진님, 내 백업은 어플라이언스 외에도 백업 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사용 가능하고 가상환경 기반에서 운영 가능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그 넷백 어플라이언스를 그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그 VMware 환경 위에 OVF 파일로 바로 어플라이언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김현진님,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온프리미스에서도 베리타 솔루션을 활용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오픈스택 기반으로 직접 구현하거나 운영하는 복잡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넷백업 MBU 어플라이언스처럼 사전 빌트인된 강력한 보안 기반에서 데이터 보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드리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가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건 빌트인된 아까 그 강력한 보안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약간 다른 부분이네요. 네. 노상호님, 리커버리 볼트 제품의 사용 비용은 데이터 양에 대해 청구되나요? 또한 한 군데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두 군데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2배가 든다고 보면 되는 건지요? 그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비용은 이제 리커버리 볼트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뭐 2개 멀티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비용은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박우일님은 사고 인지 후에 신속한 복구와 정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서비스가 더 적합할까요? 클라우드하고 뭐 온프리미스. 이제 그거는 이제 고객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을 여러 군데 구성할 수 있다면 온프레미스 환경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온프레미스, 특히 작은 고객사분들은 온프레미스 환경 하나만 가지고 있기도 좀 버거워하시는 고객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러한 고객사분들은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쏟아내서 보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죠. 김명환님, 베리다스는 백업된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정합성에 대한 검증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백업이 끝나는 즉시 무결성 및 정합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목님, 온프리미스의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백업 마스터만 두고 리커버리 볼트에만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구성이 불가능하고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한 번의 데이터는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리커버리 볼트가 됐던 네.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가 됐던 그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규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 일반적인 매체에 비해서 백업 속도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 시의 그 백업 속도는 이제 그쪽에서 제공하는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한 부분이 있는 측면은 하나는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중복 제거해서 저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클라이언트에서도 중복 제거할 수 있고 저장소에서도 중복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함에 따라서 뭐 클라이언트에서 중복 제거를 쓴다 그러면 백업 속도는 더 올라가게 네네.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요 백업 에이저 서비스 요거 실제 체험에 아까 30일 무료 체험 기간 있다고 하니까 그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설문에 그런 거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장님 좋은 질문 하시면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전영진님, 전영진님, 네. 정용배님, 정용배님, 네. 그리고 문주웅님, 문주웅님, 네. 전영진, 문주웅, 정용배, 네,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쳐볼까요? 네. 네. 그 기존에 이제 아직 테이블 쓰고 계셔서 답답했던 부분들을 저희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혹은 리커버리 볼트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잘 소개시켜드린 자리라 좀 저도 뜻깊었고요. 그래서 네. 고객분들이 좀 이제 랜섬웨어 대비해서 장기 보관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를 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좀 생각들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쳐있고요. 토크IT 다양한 웨비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혹시 보시다가 뭐 다른 일이 생겨서 잘 못 봤으면 토크IT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토크IT 유튜브 채널 보시면 거기에 다 바로 다들 올라가 있고, 어떤 것들은 또 편집돼서 하이라이트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